자, 오늘은 기초 프로그래밍 15강에서 15강과 16강을 우리 유도 자료형을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유도 자료형이라는 말은 기존에 우리가 지금 C에서 인테자, 뭐 캐릭터, 뭐 플롯 이런 식으로 미리 정의되어 있는 그런 자료형이 아니라 이 사용자 프로그래머가 직접 만드는 그런 자료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struct, union, enumerat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enumerate는 이게 나열하는 거, structure 줄여가지고 struct라고 하고 union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구조체에 대해서 먼저 보면 만약에 내가 책이라고 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싶다 했을 때 책 정보는 제목도 있고 저자가 있을 거예요. 출판사, 페이지 수, 가격, 그 다음에 이제 ISBN이라고 하는 그런 넘버가 고유 넘버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전부 특정 책 한 권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데 이 제목이나 저자, 출판사는 전부 다 문자열이고 페이지 수는 인테자고 가격도 인테자고 뭐 ISBN은 또 뭐 문자열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료형의 변수들을 묶어 가지고 만든 새로운 하나의 자료형을 우리는 스트럭처, 구조체라고 한다. 자, 배열은 동일한 자료형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리고 또 그 자료형이 연속적일 때 그때 우리는 배열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는데 구조체는 뭐 같든 다르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각각 거기에 여러 정보들을 묶어 가지고 하나의 자료형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구조체라고 한다. 그래서 유도 자료형 아까 이제 derived 타입이라고 데이터 타입. 그래서 내가 그냥 만들어내는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구조체는 대표적인 유도 자료형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인테자 이렇게 하듯이 struct 이렇게 하고 구조체 태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조체 태그 이름.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딱 항상 들어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잊어버리면 컴파일 에러가 나겠어요. 그래서 struct 구조체 태그 이름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안에 이제 자료형 1 변수명 자료형 2 변수명 2 자료형 3 변수명 3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적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구조체를 우리가 정의하는 것과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 두 개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테자 a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변수 a라는 걸 선언하는데 인테자는 이미 다 정의되어 있죠. 그런데 구조체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구조체 정의를 먼저 하고 그 구조체 정의한 것을 가지고 구조체 변수를 선언한다 이죠. 자, 그래서 구조체 정의를 할 때는 먼저 구조체 멤버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요소 구성 요소를 우리는 멤버라고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조체 정의 구문에서는 각 구문 구성 요소의 초기 값을 대입할 수가 없다. 초기 값을 대입할 수가 없다. 그죠? 이게 중요해요. 초기 값을 대입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구조체 내부에서 쓰는 데는 구조체 멤버의 이름은 똑같은 애가 있으면 안 돼요. 당연하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구조체 안이 괄호가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안에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게 당연해요. 자, 그래서 구조체 정의는 구조체 struct book, 예를 들면 이제 책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struct book, 이 book이라고 하는 건 아까 구조체 태그라고 그랬어요. 구조체 태그를 새로운 자료형으로 정의하는 구문이 되겠다. 그래서 구조체 정의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구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하는 게 아니고 구조체만 정의만 한 뿐이지 변수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구조체 정의 구문은 변수의 범위와 비슷하다. 그래서 구조체 정의 구문의 위치에 따라서 구조체 선언 시에 자료형 이용의 범위가 정해진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struct book이라고 하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는 자, 책 제목, 캐릭터, 타이틀 50, 그 다음에 author 50, 이게 다 이름이죠, 그죠? 문자 열이에요. 그 다음에 퍼블리셔가 있고 출판사, 그 다음에 인테저 페이지스하고 프라이스가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부터는 구조체 부욱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구조체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스트럭트 부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조체를 정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럭트 부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이북. 이 마이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수고 베리어블이고 구조체 변수고 요것은 구조체를 정의한 것이 되겠죠. 타입이 되겠죠. 일종의. 자, 그런데 구조체 변수는 구조체 정의를 함과 동시에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자, 아까 struct book이라고 하고 구조체를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your book이라고 이건 변수예요. 구조체 변수하고 세미콜론 하면 이 your book이라고 하는 것이 struct book하고 my book 하는 거 똑같이 your book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 만들어진 거죠. 근데 your book이라고 하는 것은 struct book을 정의함과 동시에 변수를 선언한 것이 되고 두 번째 있는 것은 struct book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놓은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변수를 mybook이라고 하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한 것이 된다. 자, 그런데 이 두 개는 다 동일하게 struct book이라고 하는 태그로 만들어진 변수이기 때문에 같은 타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mybook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안 쓴다면 mybook이라는 걸 안 쓰고 바로 struct book에 your book 여기다가 mybook 이렇게 붙여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더 이상 struct book이라고 하는 책 구조체를 딴 데서는 안 쓰고 여기서만 쓴다. 그러면 book을 생략해도 그냥 struct 구조체인데 이런 애다 라고 하고 your book과 my book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죠. 자, 그래서 book을 생략해도 되는데 이 구조체 태그 이름을 생략해도 되는데 구조체 태그 이름을 생략하게 되면 다시 이 구조체 태그를 이용한 예를 들어 book이라 그러면 struct book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변수를 선언할 수가 없으니
항상 구조체 태그 없는 스트럭처 다음에 바로 변수들이 다 나와야 되죠. 필요한 변수들은 다. 알겠죠? 자, 그러면 구조체가 만약에 유어북과 마이북이 같은 구조체다, 같은 구조체 타입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면 구조체 태그를 써야 된다. 구조체 태그가 다르다면, 구조체 태그가 없다면, 구조체 태그가 없거나 다르거나 하면 얘는 같은 구조체 변수가 타입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트럭트하고 앞에 구조체 태그가 없기 때문에 얘는 유일하게 이 구조체의 타입을 갖는 변수 마이북이라고 하는 거 딱 유일하게 하나만 만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구조체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스트럭트에 태그가 없기 때문에 태그가 없어서 유어북이라고 하는 것과 마이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구조체로 인식을 해요. 컴파일러는. 그래서 동일한 구조체 태그 이름으로 선언된 변수만이 동일한 구조체 자료형의 구조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북과 유어북은 서로 다른 자료형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 같은 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같은 구조체 태그를 가지고 선언한 변수들끼리는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구조체 전체를 복사할 수가 있다 이죠. 자, 그러면 struct book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쭉 썼는데 우리가 앞에서 type define, 우리 샵 define과 비슷하게 type define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형을 선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struct book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구조체 자료형이라고 본다면 type define, struct book, 그 다음에 book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이 book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타입을 정의했죠. 그래서 struct book을 우리는 book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book을 바로 여기에 book으로 쓸 수가 있겠다. 그래, book에 your book, book에 my book 이렇게. 자, 그래서 갑자기 이 book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에 태그로서도 사용이 되고, 또 이거는 타입이죠. 타입, 데이터 타입, 타입으로도 사용이 되고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type define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써요? type b 오케이 대문자로 이렇게 하면 아 얘는 지금 book이라고 하는 타입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쓰면 좋아요. 그냥 book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book 하고 type your book 이렇게 하면 아 얘가 타입이라고 하는 걸 알긴 알겠지만 조금 모양이 안 좋죠. 인테자 이것처럼 tbook 이렇게 type book. 자, 그래서 type define의 스트럭처에 이걸 다 정의하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한꺼번에 스트럭처부터 이까지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는 얘를 소프트웨어라고 define 한다. type define 스트럭처 해가지고 하면 스트럭처의 태그가 없어도 된다 이죠. 왜냐하면 스트럭처 태그는 나중에 이 같은 자료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로 쓰는데 여기서 스트럭처에 태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type define를 가지고 이미 이 전체를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타입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모든 애들은 전부 같은 자료형이다라고 하는 걸 자연히 알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비주얼 C, 소프트웨어 터보 C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같은 자료형이라는 걸 금방 아는 거죠, 구조체를. 그래서 태그가 없어도 된다. 그래서 structure book이라고 하는 것을 쓰면은 그냥 그 structure book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type define에 쓰거나 혹은 아까처럼 자료형 변수를 선언할 때도 structure book하고 your book, structure book하고 my book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럴 때는 태그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type define에다가 써서 타입을 정의할 수도 있고 근데 type define 안에 그냥 structure를 바로 넣어서 type define 할 때는 structure에 태그가 없어도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structure book 이렇게 해가지고 선언을 하고 할 때는 이것은 이제 구조체를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직까지 변수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초기 값을 바로 이렇게 초기화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대신에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book에 이게 book, 이 book이라는 것은 structure book의 타입이죠. 그래서 이걸 지금 태그하고 타입하고 막 섞였으니까 우리 아까 이게처럼 tbook 이렇게 쓰면은 아 이거 타입이구나는 금방 알죠. 그러면 이게 tbook이라고 하고 mybook은 이제 여기다가 이게 꼭 배열처럼 중괄로 해가지고 원하는 그 타이틀, author, publisher, 페이지, price 각각의 타입에 맞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장하면 이 mybook이라고 하는 것이 변수가 선언된과 동시에 초기화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럼 mybook에는 아까처럼 타이틀도 있고, author도 있고, publisher도 있고, 페이지도 있고, price도 있는데 그걸 각각 어떻게 접근하느냐? mybook의 타이틀이라고 하면 c@pl.com이겠죠. 그걸 찾으려면 구조체 변수에다가 점을 하고 구조체 멤버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mybook.author 이렇게 하면 바로 요 문자열을 우리가 가져와서 쓸 수가 있게 되겠다. 그죠? 자, 여기에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한번 볼게요. struct가 있고 타이틀, 저자, 출판사, 페이지 가격 이렇게 해서 이제 yours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yours는 a book on C 타이틀, 그 다음에 AI 켈리,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출판사, 그 다음에 830 페이지에 24,000원 이렇게 이제 years가 있고 struct book 얘는 똑같은데 위북도 있고 마이북도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자, 그러면 printf 해가지고 구조체 struct book의 사이즈 하면 size of의 struct book 왜냐하면 이게 struct book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묶음으로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그죠? 여기서 book이라고 하는 게 태그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컬러가 다르니까. 그러면 size of book 하면 50개, 50바이트 제목, 저자 50바이트, 출판사 50바이트. 그 다음에 인테자 4바이트, 4바이트. 그래서 8. 이게 350, 150. 그러니까 158바이트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160바이트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메모리에 적절하게
저장을 할 때 인테자는 아까 우리가 4바이트니까 0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4바이트로 4로 나누는 나머지가 0이 되는 배수로 배치가 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글자는 50, 50, 50, 150 딱 들어가면 이게 딱 맞지가 않아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이 메모리에 그 자료 구조가 어떤 식으로 패킹해서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사이즈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순수하게 이것만 딱 했을 때 아까 158바이트 했지만 여기서 160바이트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인테저가 적절하게 배치가 4의 배수에 해당되는 주소에 저장이 되다 보니까 밀렸어요. 중간에 한 두 바이트 정도는 쓸모없이 그냥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ize of yours. 이렇게 변수를 주면 똑같이 160이에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스트럭처 멤버가 똑같죠. 그래서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mybook.author. 왜냐면 mybook의 author는 홍길동이죠.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페이지 수, 출판사 가격 이렇게 찍었죠. mybook, yours book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시연의 국내 서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자 출판사 얘가 이제 mybook이고 얘가 yours예요. 자, 그래서 위북과 mybook은 같은 스트럭트 북으로 만든 구조체 변수기 때문에 이렇게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ybook에다가 있는 내용을 위북에다가 assignment로 하고 다시 위북을 찍어보면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위북이죠. 그래서 위북은 mybook을 그대로 복사했기 때문에 정보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 구조체는 하나의 예인데, 그래서 복소수, 그러니까 실수부와 허수부로 두 개의 실수값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복소수는 a 플러스 bi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컴플렉스 넘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그래서 스트럭트 컴플렉스라고 하고 더블 리얼과 이미지 이게 실수와 허수 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type define struct complex에 여기도 t 컴플렉스 이렇게 쓰면 더 혼동 없이 좋겠다, 그죠? 자, 그래서 type define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여기서 굳이 이렇게 컴플렉스를 똑같이 쓴 이유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상단에 전역으로 글로벌하게 struct complex 해가지고 real image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type define의 structure complex에 complex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struct의 complex지만 여기에 struct complex라고 다시 선언을 하면 얘 둘은 서로 다른 구조체로 인식이 돼요. 왜냐하면 변수의 스코프에서 보면 얘가 우리가 인테자 a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 인테자 a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a와 여기 바깥에 있는 a는 전혀 다른 a죠. 얘는 오토 베리어블이고 얘는 글로벌 베리어블이에요. 글로벌 베리어블과 오토 베리어블이 각각 얘는 스택에 얘는 힙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영역이 다른 곳에 저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변수의 스코프, 베리어블의 스코프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이 구조체의 정의에서도 똑같이 다르게 인식이 된다.
그래서 컴프라고 하는 것을 변수를 만들면 이 변수는 당연히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으로 만든 애하고는 다른 애예요. 그래서 컴플렉스 있죠.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애는 바로 여기서부터 왔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컴플렉스인데 이 컴플렉스는 스트럭처 타입이죠. 컴플렉스죠. 스트럭처 컴플렉스. 그래서 컴프 1에 3, 4, 컴프 2에 2, 5 이렇게 선언하자마자 초기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각각 타입이 더블인데 3과 4가 저장이 되고 얘는 2와 5가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컴프라고 하는 것은 컴프.real이라고 하는 것은 더블이죠. 컴프1.real 더블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블은 당연히 얘는 구조체의 멤버지만 이렇게 그냥 더블로 생각해서 더블을 변수죠. 더블 변수를 더블 변수에다가 어사인먼트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컴프3를 컴프2를 컴프에다가 3는 없으니까 컴프2를 컴프에다가는 어사인먼트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냥 컴프는 요 메인 함수 안에서 스트럭처 컴플렉스라고 정의한 거고 컴프2는 이 스트럭처 컴플렉스인데 이 스트럭처 컴플렉스와 여기 있는 스트럭처 컴플렉스는 다르다.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스트럭처 컴플렉스하고 바깥에 있는 이 스트럭처 컴플렉스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저장할 수가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포인트인데, 스트럭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학교 이름과 주소와 그다음에 학생 수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구조체가 있어요. 그럼 스트럭트 유니브 해가지고 코리아 유니버시티는 한국대학교고 서울시 수초구고 5,000명이다. 스트럭처 유니버시티의 PTR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체 포인트인데 앞에 포인트인데 KU 왜냐하면 얘가 둘 다 스트럭처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요. KU의 주소값을 PTR에 넣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PTR이라고 하는 애는 포인트인데 KU라고 하는 얘를 우리는 가리킨다.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럼 PTR 가리키는 곳에 타이틀, PTR 가리키는 곳에 어드레스 이런 것들은 바로 포인터의 연산자인 빼기와 뭐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연산자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PTR의 타이틀, PTR의 어드레스, PTR의 스튜던트 이렇게 해서 바로 타이틀과 어드레스는 둘 다 문자 L이니까 %S로 받고 PTR 스튜던트는 %D로 받겠죠. 그래서 지금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레퍼런스 해서 에스트리스크가 있겠죠. 우리 포인트가 있으면 그럼 그 포인트의 내용, 포인트 가리키는 곳의 내용은 구조체였죠. 포인터 가리키는 곳의 내용은 구조체니까 이 구조체 안에 있는 타이틀과 어드레스, 스튜던트를 접근하려면 점을 가지고 해야 되죠. 그래서 PTR의 점의 그 특정 스트럭처 멤버를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PTR에 가리키는 내용의 타이틀, 내용의 어드레스, 내용의 스튜던트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안 쓰고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죠. 왜냐하면 포인트니까. 그래서 포인트 가리키는 곳에 타이틀, 포인트 가리키는 곳에 어드레스 그렇게 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PTR이 가리키는 내용의 점 타이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점과 그 다음에 포인트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당연히 에스테리스크 PTR 점 타이틀 이렇게 하면 얘가 먼저 되죠. 얘가. 그러니까 PTR 점 타이틀 그냥 이상하게 되겠죠. 에러 나겠죠. PTR이 포인트인데 그죠? 그래서 PTR이 만약에 구조체라면 구조체의 타이틀의 내용이니까 바로 이 타이틀의 내용은 학교명의 첫 번째 글자를 나타내겠죠. 그죠? 이것도 문자열 배열에 대해서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구조체 변수와 포인트 변수들이 있으면 PTR이 구조체의 포인트라면 그것의 내용의 점 타이틀, PTR이 가리키는 곳의 타이틀, 그 다음에 KU.타이틀, KU.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코리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 구조체의 타이틀이 문자 배열이니까 앞에 에스테리스크를 붙이면 그 학교 이름의 첫 문자 되겠죠. 그 다음에 PTR이 가리키는 곳의 타이틀의 내용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PTR이 가리키는 곳의 타이틀이니까 대학교 명의 첫 번째 글자의 내용이 되겠죠. 첫 문자. 그죠? 요 네 가지를 잘 써야 되는데 우선은 점과 그 다음에 포인터가 연산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소 혹은 그 가리키는 곳의 내용 이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